언급해 드린 적이 있는데, 주변에서 이제 그러면 명상을 이제 시도하는 환자들, 그 다음에 아니면 환자 아니더라도 명상을 하는데 그러면 쉽게 어떻게 접근을 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가끔 진료실에서 받아요. 우리가 이제 명상을 하게 되는 동기들이 대부분이 이제 머리가 복잡해서 그 번뇌 탈출한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건강에도 좋다는 말이 있으니까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서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자기의 잠재적인 능력을 좀 더 개발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 이제 종교계에서 하는 어떤 그런 깨달음을 위한 수행법으로 명상을 채택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런 동기를 시작하는데, 결국 명상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이거죠. 결국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하는데, 그걸 좀 자세히 얘기하면 이제 뇌파를 안정시킨다 그랬어요. 뇌파가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세타 있는데, 이 복잡하게 사이클이 올라가는 거를 좀 사이클을 늦춰가지고 편안한 그 뇌파를 만들어주는 게 이제 명상의 이제 목적이다. 그럼 뇌파가 이렇게 편안해지게 되면 자기의 어떤 그 머릿속에 있던 잠재 의식이 복잡한 의식들이 정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종교계에서 얘기하는 자의식, 참자, 이런 것을 이제 발견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이제 명상의 동기인데, 이렇게 얘기를 해놓으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너무 거창하잖아요. 그죠? 결국 그냥 쉽게 얘기하면, 우리 너무 이 현대 생활이, 이 사회가 너무 지금 스피드하게 빨리 바뀌고 있어요. 물론 이제 젊은 사람들은 적응이 좀 쉽지만, 나이가 이제 40, 50, 더 그 이상 되면, 요새 같이 이게 스피드하게 변하는 이 변화에 적응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특히 이런 IT 문화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명상할 때는 일단 자세를 똑바로 해라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꼬리뼈 이제 방석을 조금 받치면 허리 피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랬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호흡을 자연스럽게 들이마시고 내쉬고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호흡이 안정되면 호흡에 들어가는 숨하고 나가는 숨의 길이가 거의 비슷하게 되는 게 제일 좋다. 이제 그렇게까지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그때? 눈을 감았을 때 시선을 눈동자가 아래로 가게. 고개를 떨구라는 뜻이 아니고요. 고개는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시선을 땅을 쳐다보라 그랬어요. 이 시선을 땅을 쳐다보면 그 머리 속에서 복잡한 생각들이 자꾸 줄어들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가장 이제 근본적인 이제 보편적인 이론이고, 그러면 좀 더 쉽게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이제 명상할 때 좋은 음악을 좀 틀어놓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자연에 가서 한다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 명상이 단계가 들어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죠. 나쁘게 얘기하면 그거는 이제 어떤 의념을 불어연다 그러는데, 어떤 암시를 주는 거죠. 암시를 주는 방법이, 처음에는 조금 필요해요. 처음 들어갈 때는. 이제 물론 이제 수행 단계가 좀 올라가신 분들은 그런 암시 자체가 없이 그냥 편안하게 들어가는데, 명상을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는 자기 암시를 좀 하는 게 좋아요. 그게 쉽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용한 음악을 틀어놓고 하는 것들도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밝은 곳보다는 약간 조명이 어두운데, 그래야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는 어떤 그런 자극을 조금 덜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호흡인데, 호흡할 때 내가 숨을 들이마시는지 내쉬는지 이거를 관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내가 호흡을 부드럽게 내쉬고 부드럽게 내뱉는지, 아니면 호흡을 내가 거칠게 들이마셨다가 거칠게 내쉬는지, 이런 거를 의식을 하셔야 돼. 그러니까 숨을 처음에 이렇게 저처럼 지금처럼 얘기하는 상태에서 명상을 하라 그러면 그때는 호흡이 거칠어져요. 근데 이게 이제 사람마다 틀리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호흡이 이제 이 파장이 자꾸 줄어들거든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호흡을 너무 깊게 들이마시면, 그때 호흡을 깊게 들이마시면 심장박동수가 증가된다 그랬어요. 교감신경 작용이 들어오거든요.
길게 내쉬면 심장 박동수가 좀 줄어요. 이게 부교감 신경이죠. 이게. 이제 그래서 여기 들어오는 숨하고 나가는 숨이 점차 비슷하게. 근데 이거를 너무 의식하시면 안 돼. 사람에 따라서 교감 신경이 올라가 있는 사람, 부교감 신경이 올라가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일부러 똑같이 하려고 그러면 처음에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자기 편할 대로 하는데 너무 거칠게 하지 말라는 거죠. 거칠게 안 하는 방법은 슬로우 하는 거예요. 천천히. 한 번에 들이마시지 마시고, 가늘게 길게 들이마시고, 가늘게 길게 내쉬고. 요게 이제 명상의 호흡법이에요. 이게.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마음가짐을 명상에 앉을 때 한두 가지 정도 목표를 조금 갖고 있는 게 좋아요. 아까 제가 자기 암시가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누구랑 좀 언쟁을 했다든가, 아니면 누가 나를 기분 나쁘게 했다든가, 아니면 내가 어떤 큰 고민거리가 있다 할 때, 내 감정을 어떻게 좀 조절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앉아 있으면 조금 빨라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는, 내가 왜 이렇게 집중이 안 되지? 왜 나는, 똑같이 내 친구랑 같은 시간은 공부를 했는데, 어떤 놈은 내 친구들은 성적이 잘 나오는데 나는 성적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왜 나는 학업 성적이 열심히 하는데 안 나올까? 그러면 나는 학업 능력을 좀, 더 좋게 하겠다는 어떤 그런 목표의식을 갖고 하는 게 좋다, 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마음이 너무 내가, 상대방을 좀 미워한다든지, 질투한다든가, 이럴 이제 마음이 불편할 때, 내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나는, 명상을 하겠다. 어떤 이런 목표를 갖는 게, 하고 하는 게 조금 도움이 된다는 거죠. 무작정 앉아 있는 것보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오늘 너무 긴장을 했다. 그러면 긴장을 좀 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명상에 들어가는 게 조금 쉽다는 거죠. 아니면, 자연에 가서 내가 오늘은 자연을 한번 느껴보겠다. 자연의 진짜 새 소리도 들어보고, 바람 소리도 들어보고,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도 들어보겠다. 아니면 계곡의 물소리를 들어보겠다. 어떤 한 가지 정도의 내 마음을 정해놓고 시작하시는 게 명상을 입문하는데 좀 도움이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명상 과정에 들어갔을 때 이제 했는데 딱 앉아보니까 생각이 이제 목표를 정했는데 그 목표한 생각만 떠오르면 좋은데 다른 생각들이 들어온단 말이야. 눈을 감고 앉아있으면 내가 평상시에 내 잠재 의식 속에 있던 생각들이 막 나와요. 막 튀어나와. 그럼 어떤 사람들은, 5분, 10분 앉아있는데도 셀 수 없는 그 순간순간 찰나의 생각들이 너무 많이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그럴 때, 제가 얘기하듯이 내가 만약에 10분을 하던 20분을 명상을 하던 내가 몇 가지 생각을 하는지 한번 세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생각해 보시면 내가 오늘은 10분 명상을 했는데 10가지 생각을 하더라. 그러면 1분마다 생각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음날 하고 또 다음날 해가지고 똑같은 시간을 했는데 명상의 그 생각이 들어오는 숫자가 10개에서 5개로 줄고 5개가 3개로 줄다. 그럼 굉장한 발전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오면, 이거를 이제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고 그냥 의식만 하면 그게 이제 생각 내려놓는 단계예요. 그 생각을 일부러 하지 말아야지 하지 마세요. 오히려 더 튀어나옵니다. 그냥 생각이 나오면, 내일 아침에 내가 누구랑 미팅을 하기로 했지? 내일은 내가 어디 가서 무슨 일을 봐야 되지? 이런 생각이 떠오르면, 내가 지금 내일 걱정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거야. 이걸, 왜 또 이런 생각이 들어? 하면서 이 생각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또 다른 생각이 또 들어와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이제 마음가짐에서 내가 어떤 바라는 희망사항 같은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학생 같으면은, 내가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정말 내 능력만큼 실력을 좀 쌓겠다. 이런 희망적인 사항. 아니면은, 우리처럼 의술이나 어떤 기술을 갖고 하는 사람들은
내가 갖고 있는 기술을 갖고 상대방을 좀이라도 좀 도와주고 행복할 수 있게끔 하겠다. 뭐 이런 마음가짐 갖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하면 명상 과정이 좀 쉬워요. 그 다음에 이제 호흡을 이제 관찰하라 그랬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내 숨이 거친지 부드러운지 이런 것들도 이제 한번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내가 들이쉬는 숨이 긴지, 내쉬는 숨이 긴지, 이런 걸 또 한번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씩 이제, 오늘 뭐 한 다섯 가지를 다듬었다 그러면 내일 또 좀 또 줄어들고 하다 보면 생각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앉으면 생각이 뭐 한 2가지에서 3가지 정도 이렇게 떠오르다 그냥 없어지거든요. 생각이 없어지면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명상하는 시간이 즐거워져요. 왜냐면 초보 이제 입문하신 분들은 명상하면 생각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고 나면 머리가 더 아프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명상에 대한 입문 교육을 안 받고 하시면 그렇게 돼.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제가 말씀드린 그런 기초 과정들을 좀 의식을 하고 하면 그런 부작용들은 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명상의 단계가 이제 기초 단계를 좀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중간에 이상한 현상들이 좀 나타날 수 있어요. 전에도 얘기했는데 시각적으로 뭐가 딴 게 보인다든지 청각적으로 뭔가 들린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명상을 꽤 좀 시간을 오래 한 사람들한테 나오는 부작용들이에요. 헛게 보인다는 얘기인가요? 뭐 헛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좀 어려운 얘기를 그럼 또 질문하셨는데, 우리 인간이 내가 지금 여기 태어나 앉아 있지만 내 이 머릿속에는 영혼이라는 게 있어요. 영혼이 뭐예요? 영혼은 소울인데 영과 혼은 틀린 얘기예요. 영과 혼은 틀리다. 어떻게 틀리죠?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혼백이 예? 네. 혼백으로 이제 구분을 하잖아요. 백은 우리가 죽은 육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혼은 우리의 마음 세계란 말이에요. 그때 말하는 이 혼이라는 거는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후천적으로 보고 듣고 배우고 느끼고 한 의식이 집약되어 있는 게 혼이에요. 그때 얘기했지만 태어난 아기는 내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내 아빠가 누군지 엄마가 누군지 아무도 모른다 이거죠. 그 이후에 이루어진 그 후천적으로 인간관계나 학업이나 통해서 모든 것, 이 지식이나 느낌, 감정, 이런 것들이 혼이에요, 혼. 영은 뭐냐면, 그거랑 또 틀려요. 영은, 우리 이런 이 수련 세계에서는 선천의식이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어떤 그 정신세계의 어떤 근본? 그런 걸 이제 영이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은 여지껏 그 현대의학자로서 또 현대의학을 조금 많이 또 나무라이시기도 하시고 여러 모습 보여주셨는데 네네. 영혼이라는 말을 지금 말씀하시니까 좀 이상하죠? 좀 이상한데 그게 있다고 믿으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거는 믿고 안 믿고의 차이가 아니고 내 마음의 차원을 좀 넓히시면 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우리는 내 눈에 보이는 것만 사람들은 믿으려고 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좀 그 모순이 있어요. 이런 SNS나 언론에 나온 걸 왜 믿어요? 내가 안 본 건데. 대신 보여주니까. 남이 얘기한 거잖아요. 남들이 경험하고 남들이 얘기한 건데 그것도 잘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예? 내가 경험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직접 경험한 건 내가 직접 본 게 아니잖아요. 내가 왜 현대의학을 가끔가다 비하하는 얘기를 하냐면 의학책에 있는 거를 내 몸에 대입을 해봤어요. 효과가 있어야 내가 그걸 받아들이지. 내 몸에 효과가 없는데 남이 효과가 있다고 책에 써놨다고 그걸 다 믿고 그것만 갖고 환자한테 투여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 저 같은 경우는 환자한테 시술을 하거나 약을 줄 때 다 제가 체험으로 다 해본 것만 환자한테 해요.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내가 늘 환자한테 얘기하지, 나는 내 부모하고 내 가족들, 내 주변에 있는 친지들한테 직접 해보고 내 몸에 해본 것만, 그래서 효과가 있다고 느낀 것만 환자한테 권해요. 왜냐면
어떻게 다 믿어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전 세계의 의학 논문이 셀 수 없이 정도 많은데 그게 다 진리일까요? 진리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뭐 어느 논문에 뭐가 나오고 어느 논문에 뭐가 나오니까 그게 마치 다 진리처럼 얘기하는데 진리 아니에요. 다시 소울로 가서. 예. 그래서 이런 복잡한 왜 그런 현실 세계에서 내가 보고 배운 거랑 차이가 나는 그리고 내 이론대로 내가 배운 지식이 다 옳다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다 현실 세계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내가 보고 듣고 내가 생각한 대로 했을 때 내 생각대로 갑니까? 안 되죠. 안 되죠. 거기서 오는 게 번뇌예요. 아, 예? 번뇌가 온다고. 그렇죠. 고민된. 예. 머리가 복잡하고 걱정이 되고 그다음에 불안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는 의학적으로 어떻게 해석이 안 되는 건가 봐요. 해석이 되죠. 아, 그러니까. 되죠. 이제 단지 의학은 나타나는 현상을 갖고 구분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분노 조절 장애다. 그럼 분노를 조절 못하니까 이 사람은 분노 조절 장애라고 병명을 붙인 것 뿐이에요. 왜 이 사람이 분노 조절 장애가 온나는 그 병명에 포함이 안 돼 있죠. 공황 장애가 있고 만약에 우울증이 있다. 망상 장애가 있다. 예? 그다음에 정신분열증이 있다. 그 환자한테 나타나는 증상을 보고 병명을 붙인 거지. 그 자체가 그 원인을 다 설명 못 하거든요. 그러면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대부분 어떤 그런 증상을 약간 누르는 약을 쓸 뿐이지 근본적으로 그 사람의 정신세계가 어떻게 되고 뭐가 문제가 있고 이것까지 파헤치기 힘들다는 거죠, 의학이. 그런 의미에서 명상은 상당히 중요한 거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도 있지만 뭐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이 명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올림픽에 나가는 아주 그 유명한 대표 선수들은 다 명상을 한다 그랬잖아요. 왜 그래요? 명상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하고는 능력 차이가 있어요. 왜? 직관력이 틀려요. 딱 보고 이거다거나 아니구나 하는 거를 판단하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약간 여담을 하면 우리가 이제 10년, 20년 전에 그 공상과학 만화, 영화 같은 걸 보면 그때는 허망한 사실이 지금 보면 현실화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분들의 영혼은 뭘까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우주에서 왔다 그래요. 미래에서 왔다. 왜냐하면 그 20년 후에 일어날 세계를 그 사람은 이미 그림으로 다, 영상으로 다 만들었잖아요. 예? 보통 사람이 하는, 그 사람이 교과서를 보고 했겠어요? 교과서 보고 한 거 아니란 말이죠.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아까 말한 영혼에서 영의 세계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돼. 물론 이제 영혼을 지금 갑자기 영혼만 얘기해도 한 시간 이상 얘기해도 모자라요. 그러면 박사님 요새 유튜브나 이런 책 같은 데 보면은 이게 믿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이제 희망을 주는 거예요. 자기 암시를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거는 어느 정도 우리 모든 이 인간사에서 일어나는 일은 100%는 없어요. 네. 다 옳은 것도 없고 다 틀린 것도 없어요. 다 어느 정도 다 오버래핑 중급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몸이 아파. 의사가 무슨 진단을 내렸는데 나는 이거 극복할 수 있어 하고 생각하고 하는 사람하고 나 이것 때문에 죽지 않을까? 나 이것 때문에 어떻게 살지? 이게 걱정하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있다 이거죠. 어떻게 그게 차이가 날까요? 그러니까 저도 이런 얘기를 들은 거지 본 적은 없는데 어느 이제 영국인가 어느 이제 유럽에 수상되는 분이 암이 뭐 한 3개, 4개 발병이 진단을 받았대요. 근데 그분은 하나도 아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평온하게 살았다는 거죠. 죽지도 않고. 이제 결국은 사망하셨는데 남들 같으면 암 하나만 걸려도 그렇죠. 우울해하고 걱정하고 막 그러는데 이분은 내 몸에 여러 군데 암이 생겼는데도 내 몸이 이렇게 됐구나 하고 그냥 바라만 보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그런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질문대로 어떤 의념을 넣는 거 있잖아요. 네. 아까 내가 처음에 의념, 자기 암시를 두는 게 약간 도움이 된다 그랬잖아요. 네. 이게 왜 약간 도움이 된다 그랬을까요? 처음엔 도움이 돼요. 근데 어느 단계가 올라가면 그 암시를 주는 암시만 갖고 하면 그 이상 못 올라가요.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하는데 요 동작은 요렇게 하는 거야 하고 딱 가르쳐 줬어요. 어느 코치가. 네. 그러면 그거를 배운 사람은 그거까지밖에 능력을 발휘 못해요. 너 그냥 이렇게 해, 이렇게 대충 해봐 했는데 이 친구가 예를 들어서 그거를 예를 들어 주먹을 세게 지르는 것만 배웠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걸 천천히 한번 해봤어요. 예? 부드럽게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몸에서 다른 반응이 나타나. 그러니까 어떤 암시나 그런 것들이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더 발전을 위해서 또 저해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명상 입문할 때 자기 암시, 뭐 의념을 넣는 거, 제가 이 에피소드 하나 얘기할게요. 예. 제가 20년 전에 그 어느 대학에서 기공대학원을 강좌를 열었어요. 아, 예. 거기 제가 한 6개월 정도 다녔는데 한 학기를 수강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이미 다른 수련법을 좀 했을 때예요. 네. 근데 그 교수가 갈 때마다 의념을 넣는 거예요. 뭐 새소리, 바람소리 하면서 뭐 이렇게 해서 나는 그게 너무 듣기 싫었어요. 그래갖고 내가 수업 끝난 다음에 질문을 했어요. 교수님, 왜 자꾸 의념을 자꾸 주냐? 네. 이건 이 명상 수련의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랬더니 선생님 말이 맞다고. 근데 여러분 같이 이렇게 처음 하시는 분들 모아놓고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명상만 하고 갔다가 1시간 있다 가라 그러면 네. 사람들이 아무도 안 한다는 거예요. 아, 아무것도 못 느끼니까. 예.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오늘 입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얘기가 나왔는데, 입문 단계에서는 그런 약간 의념이나, 암시 같은 게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단계가 넘었으면, 그때는 그 암시도 하지 말아야 돼요. 아니, 좀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그냥 내가 만약, 뭐, 백만장자가 됐다, 네네. 백만장자다, 이런 식으로 그냥 신념만, 생각만 하면은, 네네.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식으로 요새 뭐 이렇게 많이 마케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예. 지금 몇십 년 사셨잖아. 예. 예? 예. 주변에 남 말고, 예. 딴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가졌다고, 힘을 가졌다고 다 됩니까? 그렇죠. 대부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운명론이 나오는 거야. 우리가 다 팔자소관이라 그러잖아. 예. 그래서 내가 대통령 되고 싶다고 대통령 되냐고. 그렇죠. 그건 아니죠. 내가, 모 기업의 총수가 되겠다고 되냐고. 다 그릇이 있는 거예요. 다 우리가 뇌도 기억력이 좋은 사람이 있고, 이 논리적으로 계산하는 머리가 발달한 사람도 있고, 예. 창의력을 하는 뇌를 발달한 사람이 있고, 예술적인 뇌가 있고, 운동을 잘하는 뇌가 있고, 다 틀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일 왜 번뇌를 할까요? 다 똑같고 평등하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결과를 보면 평등하지 않거든. 그렇죠. 거기에서 오는 갈등과 번뇌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육이 잘못된 거예요. 전부 다 틀리다는 거죠. 다름을 인정해야겠군요. 인정해야죠. 제가 조그만 어항에다 지금 물고기를 한 20마리 키우는데, 네. 물고기조차도 그 조그만 물고기도 성격이 다 틀려요. 그렇죠. 네. 그 미물이라고 하는 요만한 한 마디밖에 안 되는 물고기도 다 노는 게 틀려요, 방식이. 근데 어떻게 사람이 똑같아? 사람이 똑같다는 그 전제가 잘못된 거예요. 똑같다는 거는 우리 인간으로서의 생명의 존엄성이 똑같다는 거지 능력이 똑같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잖아요? 근데 그게 자꾸만 이제 스스로 비교도 하고 남과도 비교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자꾸 이제 이렇게 되면 좀 운명론을 자꾸 하는데, 네. 제가 제 아들 딸 결혼할 때 예. 그때 주례 선생님 없이 그냥 양가 부모가 이제 말 한마디 했어요. 그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남하고 비교하지 마라. 그게 제 딸하고 제 사위한테 제가 신부 측 부모 입장에서 남하고 비교하지 마라 그랬어요. 가정 불화가 남의 집 비교할 때 제일 많이 생겨요. 맞습니다. 그죠? 예. 지금 그러네요. 이 자녀분들 있잖아. 예. 옆집 애가 1등 했다 그러면 기분 좋아?
아니, 기분 나쁠 것도 없지만 기분 크다. 그게 좋지 않지. 좋을 건 없단 말이야.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학원을 내 아들하고 친구 옆집하고 같이 갔는데 시험 봤는데 하나 1등 하나 꼴등하면 기분 좋냐고. 안 좋지. 그러니까 이게 그 각자의 주특기가 있다는 거죠. 그 주특기를 예를 들어서 운동을 잘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내가 씨름 선수 하겠다고 씨름 선수 하겠어요?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알아야지. 예. 그 공부 잘하는 놈이 다 잘할 것 같아요? 안 그렇단 말이에요. 공부 잘하는 놈은 공부만 잘하는 놈이지. 의사를 예를 들면 공부 잘한다고 수술 다 잘하는 거 아니에요. 예. 손재주 좋은 놈은 또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뭐 환자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하면 좀 불안할 수 있죠. 예. 의사라고 다 똑같은 의사가 아니라는 거죠. 손재주 좋은 의사가 있고 손재주가 무딘 의사가 있어요. 응? 그리고 또 수술장에서 결단을 딱 이건 어떻게 하겠다고 결론을 빨리빨리 내는 의사가 있고 한참 고민하는 의사가 있단 말이에요. 응? 그럼 같은 수술도 1시간에 하는 의사가 있고 3시간에 하는 의사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다 틀리단 말이에요. 예.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yes or와 no라는 거를 버리셔야 돼. 우리 지금 우리나라도 yes or와 no 때문에 지금 분단돼 있잖아요. 예.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쪽의 장점, 이쪽의 장점을 다 모두 해서 제일 좋은 방향으로 나가는 우리가 밸런스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제가 왜 자꾸 밸런스 하냐면 이렇게 사인 커브가 있는데 이쪽에 세력이 이쪽에 세력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 커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간에 이 밸런스가 사회는 건강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이 균형 잡힌 사람들이 대다수가 돼서 이렇게 나가야 그 사회도 안정되고 내 몸도 안정된다 이거죠. 교감하고 부교감 신경이 있는데 교감만 잔뜩 올라가면 부교감은 죽거든요. 우리 사람은 죽어요. 또 반대로 부교감이 올라가고 교감이 떨어지면 사람이 메가리가 풀려갖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러고 다 누워있단 말이야. 그럼 사람에서 구실을 못 하거든. 그러니까 항상 밸런스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보면 중도, 요 밸런스, 중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요런 것들을 명상을 하다 보면 깨닫는다 이거예요. 명상을 하다 보면 아, 내가 이쪽에 너무 치우쳤구나. 아, 내가 지금 교감신경이 너무 올라가 있구나. 내가 지금 부교감이 너무 떨어져 있구나. 이런 것들을 명상을 통해서 자기 몸에 발견을 하는 거예요. 밸런스를 잡아주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결국은 우리가 왜 잠을 왜 잡니까? 낮에 활동하고 밤에 왜 자요? 에너지를 축적하기 위해서 자는 거거든요. 그리고 낮에 활동했던 피로를 풀기 위해서 자는 거란 말이에요. 이 명상은 하루에 만약에 10시간을 돌아다녔다 그러면 10시간 동안 이 뇌가 얼마나 힘들겠냐고. 그렇죠. 얘를 좀 쉬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쉬게 못하고 잠이 들면 잠잘 때 숙면을 못 취한다는 거죠. 그래서 잘 때는 뭘 틀어놓지도 말고. 네. 그래서 이제 불면증 환자들도 수면 유도제를 먹는 것보다는 자기 전에 명상을 통해서 뇌파를 안정시키고 사는 게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이런 의술이 약으로만 해결하려고 그러면 절대 안 돼요. 약은 그때 그 너무 지나친 증상을 조금 낮추는데 도움을 줄 뿐이지 근본적인 치료약은 없어요. 내가 여태까지 뭐 의사 거의 이제 내년이면 40년인데 40년 동안 약 하나 먹고 병 고쳤다는 건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내가. 병은 자기가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왜 오늘 명상 얘기를 하냐면 우리 몸은 육체적인 건강도 중요하지만 정신적인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신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명상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명상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명상은 쉽게 할 수 있다. 초반에는 약간의 이제 자기 암시를 두는 것도 필요하지만 어느 단계가 지나면 그 암시도 끊어버리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자세는 똑바로 하는 게 좋고 눈을 감은 상태에서 시선을 아래를 보고 그 다음에 호흡이 거침과 부드럽게 부드럽게 호흡을 하는지 이런 걸 관찰하는 거. 결국은 이제 자기 성찰이죠. 자기 성찰. 관을 하는 거예요. 볼관. 아, 내 몸이 지금 이렇게 움직이구나 하고 나를 보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다 똑똑한 척 하잖아요. 사람들이 다 자기 잘난 맛을 살잖아요. 자기 몸 볼 수 있는 사람 누구 있어요? 네. 저도 지금 맨날 자세히 얘기하지만 엑스레이 찍어보면 틀어져 있는 게 보여요. 응? 그럼 항상 환자들도 그런단 말이에요. 나는 자세 항상 똑바른데 왜 엑스레이 보니까 왜 이렇게 나왔지? 그런단 말이에요. 자기 몸을 잘 못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정신 건강의 하나의 이제 그 안정을 위해서 명상을 제가 강력하게 추천을 하는데, 그 명상이 제 최근에 환자들 중에서도 그 교감신경이 너무 항진돼 있어서 그 불안하고 그 공황적인 그런 발작 증상이 오신 분이 있는데, 그분은 바로 이제 명상을 제가 추천하고 명상을 지금 한 달 정도 하셨는데, 한 달 하고 이제 자율신경 검사를 해보니까 이 교감이 거의 10대 빵 정도 됐었는데, 요 정도 지금 7대 3 정도로 지금 교정이 좀 됐어요. 그리고 증상도 본인이 많이 편해지셨다 그러고. 그러니까 다음 기회가 되면 아까 영혼 얘기 하셨잖아요. 영혼하고 몸과 마음 이런 거를 한번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몸과 마음이 하나예요, 두 개예요? 하나죠. 두 개입니다. 그거 이제 다음에 한번 기회 되면 말씀드릴게요. 오늘 저 명상 입문의 가장 기초 단계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